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신림교당 바로 옆 건물에는 대학생들이 원불교 안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림학사인데요. 청년들의 신앙과 수행의 공간, 신림학사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신림교당 신림학사 김유인 교무님 그리고 정길선 교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무님께서는 신림교당에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신림교당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당인가요? 네, 신림교당은 저희가 지금 원기 61년도에 원역교당 연원으로 했고요. 현재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있는데요. 현재 형태는 9년 전에 좀 개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신앙심도 깊으시고 공부심도 깊으셔서 늘 공부하시는데 즐거움으로 삼고 계시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은 어린이와 학생, 청년이 있고 또 대학생으로 서울대학교 원불교 동아리인 서원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교당 주변에 신림역이 있는데요. 젊은이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렇게 원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짧게 머물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교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림교당에서는 원기 69년도부터 서울대 원불교 동아리인 서원회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인근에 위치한 신림교당이군요. 그 교당 바로 옆 건물에 지금 신림학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정길선 교도님께서는 지금 신림학사의 학사생인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길선이라고 하고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2018년 2월, 올해 2월에 졸업했고 바로 법학 적성시험을 치른 후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최종 전형인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림학사는 2017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신림학사를 신림교당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림교당 바로 옆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도 신림학사는 과연 어떤 공간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신림학사는 원기 85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원기 91년도에 과거 그 학사가 좀 노후화돼 가지고 개축을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고요. 신림학사에는 대학생 교화가 살아나지 않으면 원불교 미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인재들을 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이 뭉쳐져서 학사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이 학사들을 계속 운영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선 선대 교우님들이라든가 교도님들께서 굉장히 참 뜻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사에는 주로 이제 지방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진학을 하는데요. 또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혼자 생활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학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림학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학사를 운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신림학사는 저희 학사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룸 형태의 건물이 8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청소년 법당이라고 법당이 따로 공간이 있고요. 3층부터는 층별로 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3계층 정도를 학사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3층만 학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도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고 또 더 많은 또 수요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해서 3층 포함해서 총 11개 방을 좀 학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제로 구조는 원룸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 원룸에 몇 분 정도가 생활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한데. 그 같이 생활하는 동료 이렇게 2명이서 생활하고 있고요. 신림학사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에 매진하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과 동시에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2층 법당에서 같이 기도도 올리고 또한 다과를 같이 하기도 해서 또한 또 월초마다 그 학사 모임을 해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사라는 곳이 조금 다른 어떤 기숙사나 이런 곳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위기이고 실제로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묶여있는 관계라기보다는 그 독립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서로 알고 서로 매주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공부한다든지 고민이 있을 때 나누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다든지 그런 연대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기숙사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림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것도 같고 어떻게 말하자면 선발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자격 조건이 이제 저희도 학사이다 보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사다 보니까 당연히 원불교를 이렇게 신앙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체적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교당을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설령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원불교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뭐 부모님이라든가 또 교무님의 소개로 오는 친구가 가끔씩 있는데 또 그런 친구들은 입교를 해서 또 원불교를 신앙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입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법회 참석, 학사의 운영 목적이 대흥산의 법을 대학생들에게 체질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회라든가 이런 종교 행사, 교당 일정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조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사를 결정하셨을 때 입사 지원서도 내시고 면접도 보고 하셨을 텐데 그때 기억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입사하는 게 큰 감사함을 체감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여유가 좀 있었던 시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참 그때 이렇게 운 좋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큰 감사함이라는 걸 깨닫고 있고요. 면접 당시에는 그 큰 교무님과의 에피소드도 있고 김유인 교무님과의 에피소드도 있는데 큰 교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서 되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뭐 어떤 걸 했느냐 했더니 이제 저는 그때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이란 걸 주제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재밌지만 되게 근본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김유인 교무님은 이제 입사 당시에 되게 저를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마음을 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면접을 오히려 설법을 법을 받는 시간으로 면접을 보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학사생들은 하루 일과를 신림학사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9시 정도에 이제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해요. 이게 의무 참석은 아니고 자원 참석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일과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날은 이제 청년법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양한 조언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생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학과를 기준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학사생들이 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별히 강조하시거나 꼭 참여했으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가 같은 원불교를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그래도 물론 새벽 5시, 저녁 9시 반 그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일어나면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다짐의 어떤 심고라든가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온전하게 마칠 수 있는 감사의 그런 조석 심고를 좀 반드시 좀 하게 좀 권하고 있고요. 기도 주간을 지금 기도를 한다 하면은 교무인 제가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제가 진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진행을 하고 또 같은 동료들한테는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같은 학사생들은 식구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일주일씩 직접 주관하고 또 학생들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이번 학기에 어떠한 서원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원도 해주고 더 좀 끈끈하게 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좀 참석을 좀 권하고 또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는 이 기도식 자체가 서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리 이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어떤 희망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식의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관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박자가 빠르다든지 그러한 점에서 재밌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이제 경건하면서도 이제 목탁 소리가 좀 빠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춰가고 알아가면서 좀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의식이나 이런 재래 같은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걸로 되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학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회나 사축이제 또는 이제 교당 공식 일정, 뭐 운동회 같은 게 있잖아요. 다 같이 단합대회 이런 것들에 이제 꼭 참여를 해서 이제 청년 교도로서 진행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불교라는 공동체가 잘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법회나 사축이제나 교당 공식 일정에 연고 없이 3회 이상 빠졌을 경우에는 자동 퇴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큰 원칙은 이제 학사인 만큼 이제 이성 친구 출입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윤 교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예, 우리 사축이제 혹은 이 원불교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조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학사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원불교를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 우리 길선교도 이제 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원불교는 법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철학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원불교에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법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운사님의 법이 오롯하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전해져서 그러한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또 그리고 뜻도 크지만 또 이것이 또 원만하게 또 삶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회라든가 사축이제, 교당 행사 등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신림학사가 과연 어떤 공간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점점 더 실체를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느껴지냐면 단순한 어떤 생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어려움을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동료들 그리고 교무님들께서 정말 배려하면서 물에 젖듯이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편지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보호의 공간, 힐링의 공간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학사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일 텐데요. 어떻게 모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집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학사가 한 해가 바뀌면 뭐 학사생들 다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학년 때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한 해에 빈 방이 빠지는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한 12월 말부터 미리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제 주로 이렇게 학기 초, 한 해가 시작되는 학기 초에 많이 모집을 하고요.
원불교 홈페이지에 때로는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학사를 알고 계시는 교무님들이 있어서 먼저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중간에 뭐 군대라든가 가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휴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2학기 시작될 때 가끔 자주는 아닌데요. 네. 가끔 이제 그럴 때 방이 나올 경우에 좀 이렇게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언제쯤 이 공고가 날지를 미리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것은 항상 미리 대비하면서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한번 시작하면 이 공간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예, 연계가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신림학사에 입수해 있는 이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늘 이렇게 학생들이 늘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만물은 없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만한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다만 우리가 비교하고 분별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나은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분별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모두가 다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다 불성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것을 내가 나의 가치를 찾았을 때 정말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맛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자기 존재의 가치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늘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순서를 다 외우고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하나 이겨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의 삶은 자체가 이 대웅사님께서 깨치신 이 진리 자체가 늘 이렇게 변화하는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삶들 속에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경계를 맞이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경계가 왔을까라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보다 과연 이 경계를 통해서 사은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경계가 나에게 왔을까. 그것을 한번 꾸준히 연마를 해본다면 더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도 꾸준히 하고 있고 상담하거나 어떤 간단한 대화를 할 때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청년 세대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더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로 따지면 우리 때는 조금 더 심했다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또 답답함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림학사를 통해서 많은 해답을 얻기도 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지 또 어떻게 우리 법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언하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큰 면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던 말인데 이제 달이 중요한 거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할 수 있지만 달보다는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새 뭐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그런 뭐 공부나 이제 뭐 학력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손가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안정적이고 좀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 돼라는 생각을 학생들 스스로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의 영향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게 사회 그렇다고 이제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가 되게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뭔가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대적인 문제로 학생들한테도 일단은 너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진짜 자기 선택을 해서 이제 잘 나아가려면 아무래도 지금 뭐 경제적인 궁핍 같은 게 좀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인식하고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림학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연결고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특히 앞으로의 신림학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꼭 지켜야 될 것, 혹은 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학사에서 꼭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신앙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 목적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방편에 있어서 성현들의 말씀도 그 상황이 누구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의 본인은 같지만 그 말씀의 형태는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대웅사님의 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받들고 자꾸 내 삶으로 내 삶화시키는 그런 체득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본다면 저도 늘 어떻게 하면 우리 학사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마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고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에 또 나름대로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은 계속 고민 속에서 그 방법들은 나올 것 같고요. 교도님들께서 처음에 이 학사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이 최소한 3계층 정도는 학사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교화를 하고 또 그런 인재를 육성하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신림교당에 왔었던 그러한 시기가 좀 이렇게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씩 학사를 늘리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이러한 학사가 어느 정도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좀 그런다면 제 바람은 건물 전체를 다 학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좀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키워나가고 그 꿈이 대웅사님의 어떤 그런 진리적인 안목과 일치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웅사님께서 바라셨던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남아 있어야 할 거는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제 또 끈끈해지고 이런 문화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변해야 될 거는 학사 수가 아닐까. 이제 더 진짜 이렇게 좋잖아요.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좋은 역할을 이제 좀 더 크게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간이 갖는 불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했던 공간에는 그런 좋은 불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도 신림학사가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혹여 이 공간을 떠나게 되면 그 후배들이 그 자리를 또 채워서 스스로를 연마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무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들을 읽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1계층이 2계층이 되고 3계층이 되고 나머지 층이 다 되고 그 옆 건물로 혹은 다른 건물로 점점 발전하는 우리 신림학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